허위로 이게 저기 국정 자료에 허위로 문서를 냈는데 이 허위된 문서가 들통이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파일 444개를 가서 삭제를 했어요. 증거를 인멸을 한 거죠. 증거를 인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증거자를 다 삭제를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료와 파일이 이게 이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444개 그 삭제된 그런 파일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7,000페이지의 분량을 검찰청으로 보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원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감사원은 그 조사를 할 뿐이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대검찰청에다가 7,00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그 내용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전지검이 이제 11월 5일 날 이제 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0개 부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를 맞춰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7,000쪽의 자료를 넘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유죄를 그 감사원과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기 폐쇄하라고 명령한 청와대와 그 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 그 공사의 그런 관계 직원과 이게 전부 다 짜가지고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됐어요. 낱낱이 다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자원부 그 현재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압수수색을 했을 때에 그 산업자원부의 그 직원들이 그 있었던 그 컴퓨터의 자료,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인사의 휴대폰 있겠죠. 그 휴대폰에서 포렌식 방식에 의해서 청와대 관계자와 이제 그 관련 자료가 이제 쏟아져 나온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다 들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보면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발생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윗선의 보고 체계가 윗선이면 청와대잖아요. 산업자원부와 청와대 윗선의 보고 체계가 이제 거기서 다 통신 기록에 의해서 이게 다 드러날 판이에요. 전체가 다 드러날 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포렌식에서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나오고 산업자원부와 이 윗선 청와대와 관련된 자료가 전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재정 경제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가 이게 완전히 이게 그 처음 것과 다르게 위조되어 가지고 보고된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완벽하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료가 넘쳐나게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자원부나 뭐 청와대는 우길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변명할 그런 이론의 그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제 완벽한 그 분명한 확실한 그런 자료들이 그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11월 셋째 주죠. 11월 셋째 주에 대전 그 지검에서 산업자원부 직원 있죠. 밤에 몰라가가지고 그 저기 증거를 인명한 그 산업자원부 직원, 그다음에 그 관련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해가지고 대검찰청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재가를 받는 거죠. 그 이제 재가를 받는데 대검 그 반부패 수사부가 있어요. 반부패 수사부가 그 이제 그거를 접수하고 이게 부패가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뭐 밤에 몰래 그 저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007 영화처럼 무슨 자료를 삭제를 하지를 않나? 응? 그 다음에 이게 저기 보고서를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보고서 2년 6개월 동안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수리하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말이죠. 다시 재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폐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절차와 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반부패 수사부에서 그거를 그 승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응?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구속영장도 청구해라 하고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기 위해서 11월 23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12월 24일 날 이제 대기 중에 있어요. 구속영장이 이제 반부패 수사부에서 이제 그게 허락이 되면 바로 구속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속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구속이 되면요.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하려면 불건 풀어야 돼요. 그래 자기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지시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접근하고 파일을 삭제했느냐. 또 이게 지금 현재 수명 연장돼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를 왜 조기 폐쇄하려고 하느냐. 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다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구속되는 그날 11월 14일이죠. 예. 11월 14일 날 바로 월성 1호기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죠. 복심. 예. 대통령의 숨어있는 마음의 복심. 그 복심이 윤건영 의원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바로 오다를 내리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이제 오다를 내리는 사람은 양아무개, 윤아무개, 저기 있죠. 임아무개 있죠. 아마 이제 이런 그룹들이죠. 이런 그룹들이 이제 말을 했죠. 검찰총장에게 이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전달했냐면 이 선을 넘지 마라. 그렇죠. 이제 선을 넘지 마라. 이게 이제 그 선을 넘지 마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선을 넘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속을 해가지고 산업자원부 직원을 수사를 하게 되면 칼날이 어디로 향하냐면 청와대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은 행동대원이고 진짜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이 11월 14일 날 그 월성 1호기를 수사하고 있는 그 윤 총장에게 선을 넘지 마라 하면서 아주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수사가 좀 주춤해졌어요. 굉장히 주춤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게 이제 수사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11월 24일 날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하려고 하는 순간에 오전에 청구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제동이 걸리면서 소문이 나돌았어요. 검찰총장 그 직무에서 배제시킨다는 명령을 내린다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돌아가지고 바로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급하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한 게 언제냐면 12월 24일 날 오후 5시에요. 저녁이죠. 거의 그 저녁 때쯤 해가지고 어디에서 했냐면 법무부에서 한 게 아니라 검찰청 기자실에서 한 거예요. 검찰청 기자실에서.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진짜 심각하죠.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총장 그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를 해. 검찰총장만 지휘하는데 검찰총장 이 수사에서 배제, 검찰총장 직위에서 배제하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합법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면 출근을 안 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출근을 안 한 거죠. 출근 안 하고 지금까지 6일 동안 출근을 안 했다가 오늘 이제 그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서 오늘 오후에 출근을 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좀 여러분 열받을 일이 있는데 이게 참 이거 좀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윤석열 총장 선을 넘지 말라고 그 국회의원이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업무 배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정세균 총리가요.
산업자원부를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산자부를 방문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아무리 국무총리가 그 정무적 그런 판단을 일을 해도 그 양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 두뇌가 좌파, 응? 예, 여러분 전라북도 출신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좌파예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지금 태어난 곳이 진안입니다. 진안 무주 장수. 거기가 바로, 예? 거기가 지리산, 예, 여러분 빨대산이 유명한 지리산이 거기 있고요. 거기 회문산이 있어요. 응? 거기에 회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이 완벽한 깊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과거에 빨치산들이 무지하게 많이 출몰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대한민국이고 밤에는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불려가가지고 사상교육받고 인용교육받고 빨치산들에게 불려가 안 죽을라 하니까, 그러니까 빨치산들에게 식료품 이런 거 식량 밤에는 공급하고 말이죠. 저 사람들이 6.25 전쟁 끝나고 빨치산들이 그 상당수 거의 7, 8년 이상 그 소탕 작전 다 끝날 때까지는요 빨치산들이 계속 거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 남한에 그 또아리를 틀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 여러분 이 전라도가 말이죠. 전라도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빨치산들이 많이 있는 본거지여가지고 정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때도 양민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그 서북 청년단들이 와가지고 뭐 재판도 없이 그냥 차단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역할들을 다 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영된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통스럽고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얘기하기 전에 현재 이 전라도 자체가 완전히 좌편향적인 이 두뇌를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예? 그래도 국민총리는 말이죠. 그 반대편 쪽 사람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지고 산업자원부 직원들 말이죠. 격려하고 포상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밤에 가가지고 증거 자료 공무원이 증거 자료 삭제하고 증거 자료를 인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대해서 말이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왜 거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그 산업자원 거기로 갑니까? 산자부로 거기를 왜 가요? 참 이거 여러분 이게 산업자원부 직원들 다 구속감 아닙니까? 지금 구속감인데 구속을 당해야 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법을 위반한 사람들인데 총리가 가가지고 공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패 정권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좀 공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가가지고 주의를 줄 수도 있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업무를 잘해야지. 이런 법으로 이렇게 나라를 망신시키면 되겠냐 하고 혼내고 와야지. 거기 가서 무슨 포상을 오고 공치사를 하고 옵니까? 자, 여기서부터 정부가 방향을 설정한 거예요. 정세균 총리가 산업자원부를 갔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니들 걱정하지 마라. 윤석열 총장은 우리가 쳐버리겠다. 우리가 쳐내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때 나라가 부패하잖아요. 관료가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청천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포청천 누군가 알죠? 예, 제가 젊었을 때 이 포청천 드라마 했는데요. 중국 드라마예요. 홍콩 드라마 같은데 정말로 이 정의의 그 판관이에요. 판관. 아주 그냥 작두 대령해가지고 목을 잘라버려요. 그냥 범죄자들은. 지금 포청천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을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렇게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갖다가 국무총리가 가가지고 공치사를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은 이 나라 꼴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드라마 같은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에 있는 그 드라마 같은 현재 이런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도표를 보면서
다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도표 잘 보이죠? 예. 여기 추미애가 윤석열 몰아내기 징계를 강행했는데, 자, 11월 3일이 뭐냐면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 사전 정지 작업이 뭐냐면 여기 감찰위원회 있죠. 감찰위원회. 예, 감찰위원회가 누구냐면 대학 교수들이에요. 민간인들이에요. 예, 대학 교수들, 이게 민간인들이고 법무부 직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 섞여 있어요. 예, 그래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잘 보여야 되는데, 예, 좀 글씨를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일 것으로 알고. 자, 이렇게 그 추미애가 윤석열 몰아내기 징계를 강행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11월 3일부터 계획을 짰어요. 11월 3일부터 계획을 짰는데, 지난달 11월 3일 날 감찰 규정 4조의 외부의 통제기구, 그러니까 이 법무부 맘대로 하지 마라. 응? 법내도 멋대로 하지 말고 좀 이 외부의 그 감찰 기구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는 그런 자문 기구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자문 기구의 기능을 사전 예고 없이 개정을 해버렸어요. 행정 절차법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령이고 훈령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대통령령이 있어요. 이후에 한 단계 위에 대통령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감찰위원회 자문에 대하여 이제 이게 바꾸려면, 법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20일간 공지하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 기구를 듣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에게 통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 훈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맞는 몇 명 사람 해가지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찰위원 받아도 되고 감찰위원회 자문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치고 나간 거예요. 자, 그렇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꼬타리를 잡으려고, 자, 이때쯤에 바로 뭐냐면 지금 월성 1호기 수사가 막 진행됐던 때예요. 한참 진행되고 있는 때인데, 자, 월성 1호기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윤 총장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요. 해가지고 평검사 2명을 보내가지고 감찰 대면 조사에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감찰 조사를 받으려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졌는지에 대해서 서류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재판을 받으려면 이 공소장을 보내요. 공소장을 보내는데 당신은 무슨 죄를 어떻게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는다 하고 공소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를 어떻게 졌는지를 다 알려줘요. 알려주고 너도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알려주는데, 아니 이거 검찰총장한테 말이죠. 응? 법무부에서 이게 평검사 2명을 보내면서 이거 대면 조사하겠다 해가지고 대면 조사 서류 갖고 오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전혀 밝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해라, 설명을. 응? 다시 말하면 왜 윤 총장이 무슨 죄로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대면 대신에 검찰총장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8일 날 법무부로 2길 특급 특변으로 서류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대검이 서면으로 충실하게 설명하겠다 하고 공문으로 법무부에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검사 보내지 말고 대면 조사 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서면으로 충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11월 19일 날 윤 총장 방문 조사 강행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자, 취소하고 난 다음에 19, 20, 21, 22, 23, 24 무슨 꼼꼼히 세웠느냐? 바로 그때 4일 동안 이거는 방문조사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조항을 내세워가지고 바로 징계를 해버렸어요. 징계를 했는데 그게 2가지예요. 크게 직무정지명령하고 수사. 범죄자니까 수사를 받아라 해가지고 수사명령과 직무정지명령. 이게 그 2가지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월 25일 날 대검 감찰부, 그 다음에 법무부의 수사 의뢰 받고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실 수사 정보정책관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해버렸어요. 응? 어디서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이 감찰부에서 감찰부. 응? 감찰부가 법무부 수사를 의뢰받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법무부 수사 누가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국장 심재철에 의해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제 완전 전격 압수수색을 치고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 압수수색을 하려면 지휘선상에 보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께서, 윤석열이가 여기 정지명령이 됐지 않습니까? 24일 정지명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직무가 정지가 되면 권한 대행이 바로 서요. 권한 대행이 바로 뭐냐면 검찰청장 바로 밑에 있는 검찰청 차장, 이게 이제 바로 이분이 바로 이제 권한 대행을 하는데, 여러분 대검 감찰 수사 지휘를 청장 권한 대행을 완전히 패싱해버리고 지들끼리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검장까지 위법 부당 명령 철회 요구 집단 성명이 이르는 릴레이가 본격화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총장이 없으면 총장 권한 대행이 있는데 총장 권한 대행을 패싱해버리고 지들 멋대로 그냥 다 해버렸다는 얘기죠. 짜고 그냥 지들끼리 다 알아서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이건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거 법 절차가 위반됐다는 얘기고, 부당은 상식 이하라는 뜻이에요. 상식 이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철회하라는 그런 집단 이제 성명 릴레이가 본격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윤석열 총장이 이제 여기 24일 날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소송을 냈죠. 예, 소송을 냈는데 그게 이제 6일 만에 11월 30일 날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2월 1일 오늘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줘가지고 바로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한다 해서 법원이 인용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개최가 돼가지고 감찰위원들이 지난 11월 27일 이날이네요. 자, 11월 27일 날 바로 이 절차의 부당성이 있으므로 11월 24일 날 이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11월 27일 날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임시회의를 12월 1일 날 오늘 연 거예요. 오늘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감찰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무슨 일이 감찰위원회에서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이게 이제 재판에 그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국무총리도 불렀고 법무부 장관도 각각 회동을 했어요. 각각 회동을 했는데 이 회동의 내용이 이제 뭐냐 이거죠. 자, 12월 1일 날 이제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이 정지된다. 판사가 이제 결정 내린 것이 정보 라인에 의해서 대통령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알고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도 부르고 법무장관도 긴급하게 불렀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단독 회담을 합니다. 자, 회담을 하는데 여러분 이 법원의 결정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라 하고 이제 국무총리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꼬리 내리고 추미애 장관도 사퇴해라.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예, 법원이 결정 내린 그건 대통령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꼬리 내리고 사퇴하고 사건을 내가 수습하겠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그 사퇴시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추미애만 사퇴하면 우리가 면이 안 쓰니까
윤석열도 같이 사퇴시키자. 응? 같이 사퇴시키자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추미애와 윤석열을 동반사퇴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 측에서 평검사입니다. 천안에 있는 평검사님이 무슨 물귀신 작전이냐 이게. 응? 검찰총장은 하나도 사임할 이유가 없다. 법률과 법령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준행하고 있고 물러설 이유가 한치의 양보도 물러설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도저히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말이죠. 신속하게 법무부가 이제 6일 만에 결정을 해준 것도 참 잘 된 일이고 또 이 법무부는 그 검찰을 모두 그런 내린 그 모든 행정 그런 명령이 전부 다 불법적이고 전부 다 그 절차 위반이다. 전부 다 이게 절차 위반이다 하면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린 거죠. 그것도 7명 참석했는데요. 7명 전원이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그런 그 결정은 그거는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다 하고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그래도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7명이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예, 민주주의는 절차가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독재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이나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데는 이건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에서 지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찰위원회 절차를 패싱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찰위원들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회의 모여야 된다 해가지고 오늘 긴급하게 모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이 추미애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7명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불가하다. 응?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안에서 회의가 원래 1시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 3시간을 했습니다. 3시간을 했는데 감찰위원회에서 결정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2명입니다. 2명. 하나는 이정화 검사, 감찰 담당관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선배 박은정 감찰 담당관. 이 둘이 거기 오늘의 주인공이었어요. 핵심적 주인공이었어요. 예, 거기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응? 거기 들리면 감찰위원들이 같은 검사끼리고 선후배 관계니까 한 명씩 우리가 조사를 할 거냐 하고 그 이정화 검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정화 검사가 좀 자기를 몸을 보신할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시죠 할 텐데 아닙니다. 대질 신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위원이 박은정도 불러서 앉혀놓고 이정화도 불러서 거기다 앉혀놨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 거기에 그 서류에 관련된 이정화 검사가 작성한 서류. 예. 그 서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6가지를 다 조사해보니까 이거는 수사 대상도 되지 않고 이거는 징계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쓴 거예요. 보고서를 쓰니까 바로 그 위에 있던 박은정 검사가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하고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예, 삭제를 지시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 감찰위원회 현장 거기에 있는 위원들 앞에서 이정화 검사하고 박은정 검사하고 둘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화 검사가 저 박은정 검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이건 위법하고 부당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직권을 남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사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와가지고 이거를 삭제를 한 건 이거는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찰위원이 박은정 검사한테 당신 그렇게 지시한 거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오리발을 딱 내밀더래요. 오리발을. 예. 참 뭐라고 이거 설명을 해야죠. 오리발을 딱 내밀면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편철했다고 뒤에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는 뒤에 편철을 했다 뒤에 끼워넣었다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 되는데 편철로 끼워넣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본에 편철했다는 그런 검사의
그런 대화의 내용, 자, 이런 내용까지, 예? 예. 여러분, 이게 참 상사가 지시한 내용인데, 이정화 검사 참 대담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대전지검으로 쫓겨났어요. 대전지검으로 이제 그 감찰, 법무부, 그 감찰 담당관으로 있다가 다시 그냥 좌천됐죠. 대전 저기로 다시 쫓겨났죠. 예. 이렇게 이제 인사상 불이익도 주고 말이죠. 금방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정화 검사가 정의로운 그런 고민한 검찰의 그 양심에 따라서 대주신문을 신청했고 사실을 지시했다 하고 박은정 검사를 지목하니까 검찰위원들이 노발대발 분노를 했죠. 그냥 세상이 어떻게 검사가 말이죠. 검사끼리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고. 그 앞에서 공명 자기 그 상관인 검찰총장에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편법적이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다룰 수가 있느냐 하면서 7명이 막 화딱지가 나고 분노를 했죠. 전부 다 부글부글 끓었죠. 뭐. 예. 예, 법무부 판경 검사인 거기 이정화 검사가 내부 폭로를 하니까 예. 감찰위에서 그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무혐의에 대한 거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무혐의에 대한 거 삭제하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거기서 난리를 냈죠. 그래가지고 이정화 검사가 그냥 대전지검으로 쫓아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증인이 또 한 명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감찰관이에요. 감찰관. 감찰관은 제일 높은 감찰팀의 제일 높은 분이 바로 유혁 감찰관 검사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감찰관이 해야 될 일을 여기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몰래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감찰관의 이 승인도 안 받고 도장도 안 받고 결재도 안 받고 그냥 이게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찰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감찰위원이 그 박은정 검사한테 아니 당신은 이게 도대체 간에 어떻게 당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유역 감찰관의 지시도 받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이런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보고를 할 수 있느냐,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박은정 그 검사께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상한 그 게임에 말려들어 가지고 어떻게 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그 쪽에 서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넘어서지 못할 선을 그렇게 넘어섰는데요. 넘어서지 못할 선에 넘어섰는데 그냥 거기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내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한테 지시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고 그리고 이거는 보안 사항이니까 어느 누구도 말하지 마라 해가지고 나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올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토를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폭탄 발언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 폭탄 발언이죠. 왜냐면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절차의 라인을 무시한 거죠. 예, 이 공무원들은 이 보고서나 이 절차나 라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감찰관의 승인도 없고 허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감찰위원들이 그 유역 감찰관에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 전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의 말이 맞죠. 그렇잖아요.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고 직접 직보를 하고 보안사항이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진짜 이게 전부 다 직권남용 이게 허위 문서 작성 이게 전부 다 처벌받을 감입니다. 아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안을 유지했다고 그래도 바로 직속 상관이 그 유역 감찰관이 있는데 그 수사 담당관이 그냥 자기 선에서 결제해가지고 장관에게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총장을 징계를 하는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막 고성이 막 나가고, 대질 싸움이 막 벌어지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본 이 감찰관들이 기가 막힌 거죠. 응? 여러분, 그 감찰관들 중에서도 추미애 법무장관 쪽 사람이 없겠어요? 있었죠? 근데, 아니,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감찰위원들이, 왜 이정화 검사, 박은정 검사, 유역 감찰관을 왜 불렀겠어요? 그 사람도 안 불러도 돼요. 보고서 서류만, 이 감찰위원회에 감찰 보고서 서류만 제대로 작성을 하면 사람들이 안 와도 서류 검토하고 끝내요, 그냥. 근데 감찰위원들한테 이 내용이, 이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었고, 어떤 측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안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보고서가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감찰관들이 열받아가지고 7명 전부 다 만장일치로, 이건 절차상, 이건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무효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징계위원회가 모이기로 했어요. 내일이죠, 내일 원래는. 원래는 내일 징계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 전부 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파면 결정을 내려가지고, 왜냐면 징계위원회는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100% 파면 해임이에요.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곤란해졌어요. 왜냐면 법무부 장관은 재척 사유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징계를 청구했으니까 자기가 징계위원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장이, 법무부 차장 고기영 고등검사장이죠. 우리나라에 고등검사장이 9명 있어요. 고등검사장이 9명 있는데 고등법원이 6개가 있고 나머지 3명은 각 부서에, 이제 중요한 부서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그 검사장이 법무부 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유고가 되면 그 자리는 바로 차장이 그 다음에 이 일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영 법무부 차장이 말이죠. 오늘 사표를 냈어요. 나는 내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못 맡겠다 해가지고 법무부 차장 자리에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나는 그냥 고등검사장이니까 나는 고등검사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나는 이 더러운 이 싸움에 난 끼어들기 싫다. 나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해가지고 사표 내버렸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는요, 소집권자가 소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소집을 못하고 이 고기현 법무차장도 소집권자거든요. 근데 차장이 그냥 그만뒀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일 있을 징계위원회를 추미애 장관은 강행한다고. 응? 오늘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강행하겠다 하고 지금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판인데, 아니 법무부 차장도 그냥 사표를 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집권자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법무부 차장을 다시 임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장관 다음에 그 다음에 차관 있잖아요. 차관. 예. 이 차관을 임명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내일 임명하면 모레 긴급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징계위원회를 강행해서 윤석열을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임명 안 하면 징계위원회 소집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집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징계위원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업무에 복귀를 했으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내가 범죄적 혐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감찰위원회에서도 내가 범죄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징계위원회 모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야 징계위원회가 모여지는 거지. 범죄 사실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된 사건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모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므로
징계위원회 소집을 공식으로 연기를 요청을 했어요. 징계위원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계위원회가 이제 완전히 이거는 사면 초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면 초과예요. 자, 여러분, 판사는 판사대로 추미애 장관 잘못된 결정이라고 그러죠. 감찰위원회는 감찰위원회에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법무부, 조남관, 법무부 차장검사 있죠? 예. 윤석열 총장이 그 업무가 중지됐을 때 권한 대응을 했던 이 차관님마저도 그 법무부 장관에게 상소문을 올렸잖아요.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이런 징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간곡한 상소문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권한 대행부터 시작해서 저 법무부에 있는 차관에 이렇게까지 그냥 그 다음에 감찰위원들이 말이죠.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그냥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게 징계라는 게 뭐예요? 범죄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징계할 사유가 아니라고 그러죠. 감찰위원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감찰위원회 모여야 되는데 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그냥 나 사표 내버린다고 그냥 차관 자리 그냥 사표 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 그래서 끝까지 징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윤석열 반드시 자르겠다고 그냥 이를 부득 깔고 손 두 조각 불끈 치고 그냥 그 추다르크 그냥 용사처럼 투사처럼 여자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건 참 정말 주군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모습은요 괜찮은 모습이에요. 정말 그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저렇게 목숨 내어놓고 저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렇지만 정도껏 해야죠. 법대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 되고 부하 직원이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간단합니다. 예, 여러분 이 징계는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여기서 잘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자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우파를 완전히 폭망시키는 작전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투쟁 능력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윤석열 총장의 지지 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여러분 현재 있는 국민의힘당이 저 오합지졸들인데 오합지졸들이 전부 다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지혜나 있고 그런 결단력이 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절대로 저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 절대로 대통령 후보 안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트로이 목마 아시죠? 예, 트로이 목마. 적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적들이 놓고 간 그 노획물을 가지고 트로이 성안으로 갖고 돌았다가 거기에서 특공대들이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고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 트로이가 함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윤석열 총장이 까딱 잘못하면 트로이 목마 되는 수가 있어요. 엑스맨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 우파의 표를 두 조각으로 딱 쪼개는 여러분 지난번에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안철수는 대통령 까미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대통령 까미라고 얼마나 띄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대통령 되는 줄 알고 대통령 되는 줄 알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표 몇 표 받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파에 있는 표만 분산시키고 여러분 이런 꼴을 또 만들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못 지지하면요.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 여러분 지지를 잘못하면 그 사람을 갑자기 정치인으로 만들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집니다. 절대로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다시 권한을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월성 1호기 사건에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하고 대통령을 향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위법사항이 있는가 혹시 국정농단 사항이 있는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이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수사했던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슬퍼런 칼날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를 향해서 그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속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방송 이현재 목사였습니다.